자,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시게 되느냐. 수능 평가 방법이 1안, 2안, 3안이 나왔고요. 수능 과목 구조가 1안, 2안, 3안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모두 몇 가지의 경우가 생긴 거죠? 3 곱하기 3은 9, 9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9가지의 경우의 수에 맞춰서 한번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안이 채택될 때, 다시 말해서 절대평가로 전환이 될 때를 전제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9개의 경우의 수를 갖다 놓고 살핀 다음에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패널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듣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절대평가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절대평가안이 채택된 상태에서 1안, 다시 말해서 시험 범위는 국어, 그 다음에 수학은 수학과와 나,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탐구 과목 하나를 시험 보는 수능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능을 치를 때의 어떠한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하시죠. 예, 이해됐어요. 예,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마음에 하셔야죠. 네, 마음에 하셔야죠. 항상 보면은 기부의 세 하나 주면 하나 갖고 온다. 네. 절대평가, 전 과목 절대평가라면은 과목 수능 선택에서는 3안이 될 것 같다는 거지. 일단 1안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1안? 예, 1안. 절대평가 상태에서 절대평가 상태에서 1안. 1안. 예, 수능 과목 1안. 그래서 청취자분들은 지금 9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걸 전혀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언론도 이걸 9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언론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거는 9가지로 나눠서 이해하셔야 돼요. 시안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평가가 된 상태에서 수능 과목은 1안, 절대평가가 된 상태에서 수능 과목이 2안, 절대평가가 된 상태에서 수능 과목이 3안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측은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고 청취자분들께 일단은 절대평가 상태에서의 1안이 됐을 때 이때 어떤 수능은 어떤 모습을 띌 거냐를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일단 수학이 그 문과이과 구분되지 않습니까? 구분되어 있는 형태고 뭐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문과이과의 어떤 변별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통합사의 통합각을 하나를 선택해서 보고 그다음에 탐구 영역을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일단 수학이 제일 중요한 건데 수학이 그 문과이과가 구분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진행해도 일단 수학 부분에서 문과이과 구분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나마 변별력이 아주 없지는 않다. 네, 그렇죠. 김홍창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부는 이 일환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예측은 나중에. 네. 예측은 나중에 하세요. 청취자분 헷갈려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뭐 절대평가에서 통사 통과를 보는데 탐구 과목에서 한 과목만 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과학이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통 과목만 볼 가능성이 높아요. 투를 안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투는 안 해요. 이렇게 되면 안 못하는 거예요. 네. 결정되는 거예요. 네. 직업 한 과목이 들어가요. 또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탐구 과목에서 사실상 선택 수능 가는 거 아니냐 이걸 또 절대평가를 하는 거고 근데 뭐 단서를 교육부가 여기서 달아놨는데 1화는 이렇게 하면서 수능 전형 100% 전형일 때는 원점수 동점일 경우에 뭐 원점수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단서를 달아놓은 걸 보면 전 교육부는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과학 과목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확 줄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를 시간 장치를 걸어놓을 거예요. 주요 대학은 과탐을 지정을 할 것 같아요. 과탐을 봐라. 네. 과탐을 봐라.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이과인데 과탐을 보라고 지정을 하죠. 그 정시기 때문에 지정이 가능해요. 수능에 대해서 정시 선발의 경우에는 지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자, 세훈쌤은 그 절대평가 하에서의 요 1안 과목을 이런 식으로 볼 때는 어떻게? 절대평가에서 이런 가는 거는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통합사회 통합학이 들어가 있고 통합사회 통합학이 들어가 있으면 어쨌든 이게 학교 내신이 돌아가는 것과 일치해서 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상 다른 것보다는 절대평가도 조금 수월하죠. 이렇게 가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겠어요?
준비할 시간이 좀 많이 남을 것 아니, 남는다고 시간이. 같아. 남지 않겠지. 수월하지 않겠냐. 수월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교 수업하고도 조금 연관돼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학생들한테 부담을 줄이겠다면 이쪽이 합리적이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어찌 본다면 선택 수능적인 요소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수학에 있어서는 문과 학생들이 보는 수능과 이과 학생들의 어떤 시험 범위 자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 그것 자체를 절대평가를 했기 때문에 과연 주요 대학들이 정시에서 이 결과만을 가지고 어떻게 학생을 뽑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볼멘소리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결국은 올 1등급? 예, 올 1등급이 돼야 뭐 주요 대학 입시를 좀 그렇죠? 치러볼 수 있는 그런 일단 구조가 기본으로 만들어진다. 1등 깔고 그러니까 기본 그 시작합시다. 올 1등급 딱 깔고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주요 대학 입시는 원점수로 결정이 나는 거니까 결국은 주요 대학들이 이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원점수 제공해 준다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일단은 내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절대평가가 되는데 이안. 다시 말해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네. 그 다음에 사회 한 과목, 과학 한 과목을 택하라. 예. 그리고 수학은 문이과 남지 않겠다. 예. 이안이 채택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가장 뭐 학생들이 좋아하는 아니죠. 제일 좋아하죠. 제일 좋아하는 아니죠. 예. 이 방송을 만약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사람들이 예. 들으신다면은 예. 이 일안의 이안 이렇게 이제 조합을 짜시려고 하겠죠. 학생들은 제일 좋아하고 사교육은 죽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교육은 뭘 해도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안은 일안만 돼도 과학하는 예. 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대학 입장에서 보면 변별력이 이렇고, 그죠? 또 그다음에 이 수학이 문과 형태의 이과도 문과 형태의 이제 통합형 수학을 본다는 볼 때 일단은 학생들은 좋아하지만 결과적으로 변별력에서는 변별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원점수를 줘도 안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 원점수 자체도 수학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난이도에 대해서 좀 조절이 가능하다면은 난이도를 조절한다면은 원점수가 좀 또 그래도 변별력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통합 수학 쪽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매우 쉽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그렇죠. 줄어든다. 예. 문과형 수학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과 그럼 원점수를 준다 하더라도 음.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상위권을 학생들과 사이에. 일단 이런 내용을 보면은 내용적으로 공통 수능과 선택 수능을 좀 진행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공통 수능과 선택 수능은 좀 버린 것 같아요. 포기한 것 같아요. 교육부가. 그것까지 해서는 논란을 막아낼 길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근데 이 안이 사실상 공통 수능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세훈쌤 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세훈쌤이 말한 대로 절대평가의 이안이면은 논술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절대평가를 이걸 했을 때 원점수를 제공을 해주면요. 사실상 이거 옛날에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그 원점수로만 뽑던 시기 있잖아요. 상위권은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수학이 문제예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이 수능에서 통합 수학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대학은 사실상 이 점수를 가지고 공대 같은 경우 학생을 뽑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평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물수능이었을 때 막 예. 400점 맞으면 400점씩 맞고 막 이런 예. 시기죠 있잖아요. 그때랑 비슷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거의 정시가 많이 불가능해지게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자, 근데 요거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할 만한 아니다. 예, 저는 뭐 그분들의 뭐 어떤 인연과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다르게 생각할 수는 사람들 각자 생각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요 예. 사탐, 과탐 하나씩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서로 교차로 하나씩 봐야 돼요. 문과도 과탐을 봐야 되는 그렇죠. 문과도 과탐을 이과도 봐야 되고, 사탐을 봐야 이과도 사탐을 봐야 되고. 이과 애들은 괜찮을 텐데 문과 애들이 과탐을 선택하게 되면은 절대평가니까요. 만약에 이제 절대평가로 보라고 사실 별 얘기하겠죠. 문제는 없죠. 별 문제는 없어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절대평가의 평가 방식을 채택했을 때의 아니니까. 진짜 아마 학위사 위에서 시간이 많이 남네요. 네. 수학 들어서 수학에서 시간이 수학에서 시간이 이 이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수학의 절대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안이 채택되는 순간 수학은 사실상의 지위 자체가 상실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능 자체가 과연 이안을 가지고서는 수능이 온전한 의미의 변별력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2안 유동을 진행하고요. 그럼 3안이요. 3안은 지금과 똑같은 과목을 본다는 거예요. 과탐도 2과목을 보는 거고 이 과탐 2과목에는 2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절대평가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절대평가를 보는 과정에서 만약에 수능 100% 전형인 경우에는 원점수를 공개해요. 저는 사실 세훈쌤 이 내용 때문에 논술이 없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 100% 전형을 해야만이 원점수를 대학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은 무조건 논술을 안 볼 거예요. 왜냐면은 그 불확실한 수능을 갖다 놓고서는 어떻게 만약 채택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절대평가가 되는 한 절대평가 제 내용으로 채택이 만약에 되게 되면 무조건 대학은 어떤 일이 있어도 논술 전형을 못 볼 거예요. 왜냐면 원점수를 아는 게 그들에게 더 큰 혜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3안이 됐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안이 되면은. 예. 아까부터 3안 얘기하고 싶었잖아요. 절대평가 시에 3안. 아이, 저 다 나와, 화면에. 오늘 좀 부담스럽네 카메라 있으니까. 일부러 찍는 거예요, 일부러. 밥 먹는 것도 다 찍으라고 그랬어요. 자, 절대평가 상태에서 3안. 네. 기존 이제 수능 최대는 기존 유지 그대로인 거고요. 네. 변별력은 생기겠죠. 거기다가 원점수 공개까지 하게 될 경우. 그렇죠? 이 정도도 예, 예. 상당히 네, 네. 무리 없는 제도라고 볼수 큰 무리 없고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만약에 제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선택하라면 3안에 절대평가 가도록 해요. 이게 제일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3안 왜 절대평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가 당근을 줬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수능 100% 전형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줬어요. 대학들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최소 정시 인원을 저는 20% 이상으로 봐요.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수능 100% 전형의 경우에는 원점수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 결국은 원점수 전형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학 입시에는 이제 정시에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특기자와 논술이 갖고 있었던 수요의 대부분을 흡수하게 될 거예요. 이 안에. 그러면 현재의 3안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를 이제 공개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안으로 1안에 대한 모습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상 1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굉장히 노력한 게 많이 보이죠. 바로 절대평가 후에도 수능 전형이 가능하도록 수능 100% 전형인 경우 예외적으로 원점수를 제공하여 동점자 처리 시 활용을 허용한다. 단, 수능 점수 줄 세우기 방지를 위해 수능 100% 전형 외에는 원점수 활용이 불가하다. 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사실상 정시 전형은 대부분 다 원점수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꼼꼼히 따지고 보니까 단 동점자 처리 시에는 단 동점자 처리 시 답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1안 하고 싶은 거죠. 1안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뭐 1안, 이렇게 하나씩 다 하다 보니까 1, 2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네, 1, 3으로 네. 하자니 너무 많아. 1, 그렇죠. 3은. 네. 네. 1, 2 이렇게 1, 2 되면 이제 이건 뭐 1, 1, 2 근데 사실 1, 2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네, 1, 2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수학학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경영난을 겪게 될 것이고 수학학원에 임대를 주셨던 분들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근데 있어요. 이제 1, 2로 했을 때 학교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은 사실 100% 수능 전형 아니면은 네, 없는 거죠. 써먹기가 네, 되게 써먹기가 없는 힘들죠.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지 않는 게 보통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안을 만들 때 그러니까 슬며시 끼워넣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이 안에다가 놓거든요. 자기의 본 마음 이 안에 넣고 괜히 하나 집어넣는 게 3안이에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끼워놓는 게 1안이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1안 절대평가를 전환했을 때의 수능 과목에 대한 3가지의 경우 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총 9가지 중에서 청취자분들 3가지가 해결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안은 상대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현행대로 외국어, 영어랑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제2외국어와 한문도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답니다. 그래서 이 2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국어와 수학과 탐구 과목은 상대평가, 나머지는 절대평가를 하는 부분, 절대, 부분, 상대 아닌 절충안을 채택하게 될 경우인 거죠. 자,
자, 이 안에서의 1안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서 1안을 하게 된다면 1안이 이제 국어와 수학 하나,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요 안을 만들어 놓을 때는 뭐 원점수를 공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차피 정시전형 자체는 내용을 주는 거니까. 자,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시나요? 부담이 너무 커요. 학생들의 부담이? 네, 학생들 부담. 왜냐면 저기 지금 문과도 통합 사회를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과도 통합 과외를 봐야 된다는 거고. 이건 뭐 저기죠. 절대평가 도입한다고 나와 있어요. 절대평가죠 이건. 아, 이건 절대평가예요? 예, 그러니까 수능 과목 구조에서 모든 학생들이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해 필수 이수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포함될 경우 절대평가를 도입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서요. 그렇죠. 수능 이 안에서 그렇죠. 일부 그 절대. 예, 과목이 1안인 경우는 그러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무조건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어떤 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절대평가예요. 그냥 수능에서는. 이건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그래도 좀 부담이 되겠죠. 왜냐하면 네. 가지수가 너무 가지수가 너무 많아지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 제 개인적으로는 이 1안 그러니까 수능 구조 2안에 이 그 수능 과목 1안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아이들 좀 힘들어. 일단 변별력은 있고 뭐 이 정도 되면 뭐 정시는 뭐 상당히 네. 변별력을 가질 수 아, 있어요. 그럼요. 수시도 딱 상대평가 주요 과목 상대평가 네. 들어가고 특히나 수리 가나가 구분이 되니까 이과형 학생들은 이과형 수능을 보고 문과형 학생들은 문과형 수능을 보죠. 예, 세훈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상대평가가 되는 상황에서 1안. 근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 게 지금 우리는 정시 수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전형의 차이만 나는 거잖아요. 네, 좀 이번에 없어요. 수능 없어요. 전형이냐 네. 아니면 학생부 종합이 들어가냐 학생부 교과가 이런 네. 식의 수시 전형의 차이잖아요. 의미도 사라지고 그렇지, 그게 사라지는 거지. 네, 이름 그러면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막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정시 인원 확대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아예 거예요. 논쟁 자체 없애버린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한 방 먹였어요. 잘했어요 교육부. 예.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니까 예. 이게 상대평가가 돼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어차피 이번 네, 이건 절대 평가가 무조건, 들어가니까 그러면 탐구 과목만 선택하면 되는 상태인 거고 굉장히 쉬워지겠죠. 예. 탐구 과목의 비중이 상당히 이제 탐구 과목이 줄어들죠. 이제 비중이 줄어들었죠. 절대평가는 어차피 그렇게 네. 큰 노력을 요하진 않을 테니까. 네. 그랬을 때 이거는 사실 오히려 그냥 절대평가 전체보다 훨씬 더 네, 부담 저도 덜할 줄 저도 원점수를 도입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네, 맞죠. 그러니까 사실상 절대평가 도입해서 1안으로 해서 주요 대학 입시에서 원점수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찌 본다면은 요 안이 훨씬 더 수월하죠. 수능 100% 전형에는 그렇고 학생부 종합에서는 이쪽을 활용하는 게 더 낫겠죠. 예. 근데 학생부 종합에서는 아마 수능을 활용 못하게 만들 뭐안 하면 만들겠죠. 막아버리겠죠. 네. 수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수시에서 수능 활용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거의 못하게 만들 거예요. 별개가 돼야 되지 않나? 수시 정시를 통합으로 본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냐면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수능 성적 사용으로 변별력 및 공정성 강화라고 지금 써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러니까 관련된 그거를 가능성 준 거예요. 맥락 자체가 응. 그 부분에 대한 맥락 자체는 제도적인 취지 자체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에서의 어떤 수능이라고 하는 평가 항목 자체를 거의 하지 못하게 강제할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요 내용은 요것만 봐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 이렇게 얘기를 못 하죠. 그러니까 전형 자체는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정시와 수시가 공동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그 자체는 결국은 학생부냐 아니면 수능이냐로 이제 우리가 나눠지게 되겠죠. 오타 아니에요? 일단 그거는 세훈쌤 좀 혼자 고민 한번 해보세요. 진짜. 너만 싫다? 좀 이상하잖아. 이제 의미 그러니까 그런 교육부의 의미로서 수사예요, 그렇다. 수사. 정책 당국자들이 늘 무슨 문건을 만들 때 해주는 여러의 항목들이에요. 어떤 포인트적인 요소는 일단 이 두 가지를 갖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있긴 있겠죠. 뭐 질 거라는 거. 역시 국어 선생님이라서 분석을 잘 하시네요. 예. 우리 이과는 그냥 못하다가 그런 거 같은데. 오타는 아닐 거예요. 수능 최저는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없애라고 지금 교육부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당국자가 수능 최저를 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맥락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 정부의 교육 취지가 수능 최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수시와 정시를 통합했는데
수시에서 다시 또 수능 체제를 전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청취자분들에게. 통합형의 아니 이게 최저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냥 세훈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헷갈려요. 청취자분들이. 예, 일단 그거는 이제 나중에 논외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상대평가를 유지했을 때 또 이 안, 다시 말해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탐원, 과탐원을 볼 때에 대한 내용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사탐 과탐이 상대평가죠? 그렇죠, 상대평가입니다. 예. 맞죠? 예. 상대평가죠? 네. 야, 이렇게 해도 수능 2안을 가지고 수능 과목 2안을 대입해 보니까 그래도 쉽네요. 그래도 그렇게 해도 대입해 보니까 그거도 왜냐면 일단 수학이 2안은 수학이 지금 제일 쟁점인 것 같습니다. 수학이 쟁점이다 보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절대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2안을 가지고 절대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 입장은 좋을 것 같고 변별력은 뭐 조금 절대 전 영역 절대 평가보다는 조금 변별력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요거 세훈쌤 어떻게 보시나요? 상대평가 2안에서의 어떤 수능안 2안. 이 안에서 상대평가를 실시를 해버리면 문과 학생들은 이과 학생들하고 같이 가는 거죠 지금 수학도. 예. 어차피 문과 네. 사업이니까. 네. 야 이거 그럼 문과는 거의 뭐 수학이 3등급이죠. 죽어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문과는 3등급? 문과 쪽에 이과에 이과 쪽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문과에 수학을 지원하기 잘하는 훨씬 좋겠는데요 이건? 이거는 무조건 다 그냥 지원. 문이과가 전부 이과 찬지가 되겠는데?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시에 있어서의 어떤 수학인데 과연 이 케이스, 그렇죠? 시험 범위 자체의 어떤 수학의 시험 범위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에 상대평가가 만들어졌을 때의 이 요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수학이 이렇게 되면은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의 경계가 사실 없는 게 시험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문과 학생이나 이과 학생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건 개인 학생의 성향의 문제가 돼요. 그냥 수학 잘하는 네, 거 성이 아니요, 안 맞지 수학을 않나요? 잘하고 안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꼼꼼하냐, 당일날 컨디션이 좋으냐의 저는 싸움. 특별히 이과가 유리할 거라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왜냐면 시험 범위 문과도 어차피 문과 애들도 수학 잘하는 애들은 그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과 최상위 아이들이 피해를 보죠. 예, 왜냐면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걔네들. 예, 근데 걔들은- 그게 수능이 안 나와. 안 나와. 수능이 뭐야? 근데 문과 애들은 그것만 공부를 하고 그 영역에서의 어떠한 내용들을 시험을 잘 보게 되면 이거는 이건 안 되겠네. 이거 그냥 불공평한 거네. 왜 또 그거? 약간 좀 평균선에서 어긋나는 본인은 철학을 전공하고 있으면서 왜 갑자기 이과에 빙의하고 그러세요? 아니 이과가 제가 뭐 철학을 전공한 거랑 상관없이 혹시 아이들이 지금 이과? 아니 그건 아닌데 이거는 그냥 문과 애들이 정말 그렇게 다 유리해지는 거라면 사실상 아니 그러니까 유불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과 최상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아니요 이건 없지만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문과 최상위도 내가 유불리는 문과긴 없어요. 한데 어쨌든 난 이과를 그냥 써도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점수 잘 나오면. 이 의대 가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지. 의대 정식 의대 가는 거죠. 예? 정식 의대 가. 그러니까 문과를 원래 지망을 하는데 나 의대 갈 수 있어. 대원외고에서 의대 한 100명 남은 거죠. 이 안이 이제 갖고 있는 매력이 그거죠. 대원외고가 의대를 많이 가는 거죠. 되면 진짜 수능 전형 그렇게 되는 딱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의대 수능 전형은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전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실수를 안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건 실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일의 컨디션과 어찌 보면 반복 학습. 그다음에 의외로 이 경우에 변수가 되는 게 뭐냐면 사회 한 과목 택 하나, 과학 한 과목 택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과형 머리를 갖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 사실 사회 택 하나가 이게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더구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경쟁이 네, 경제를 하는 거예요. 경제를 하는데 이게 또 그 이과 애들 중에서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문과 애들 같은 경우는 과학 택 하나를 하는 거죠 이제. 주로 생물이나 뭐 이런 거 하죠. 아니 통합하기 지구가 통과를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5개가 뭐 5개 과목에 통과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통과는 과학의 범위 자체가 4개가 포함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차라리 1개 과목을 아마 하게 돼요. 그래도 1학년 때 했던 거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공부를 해요. 어차피 걔들이 얕으니까. 하니까. 얕으니까. 원 과목인데요. 2 과목도 할수 아니고. 있겠죠. 과학의 2도 아닌데.
올해 통합하기 처음이다. 예, 어쨌든 이런 안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고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서바이벌 게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케이스가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 안의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3안 현행안을 갖다가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 수능과 똑같이 본다는 거잖아요. 요게 현 수능과 똑같이 보는 겁니다. 예. 현 수능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바꾸려고 하는 네, 거예요. 그런데 현 수능과 똑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상대평가 2안이고 답답한 거잖아요. 예, 수능 과목 구조 3안이면은 현재의 수능과 똑같은 거죠. 네, 똑같은 그런 어떤 내용으로 시험을 본다. 그럼 이거는 그냥 정말 지금의 수시와 정시를 그냥 딱 네, 붙여놓은 붙여놓은 거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뭐 논술할 필요 없이 그냥 싹 정리해주겠다. 그러니까 학종 하나, 학종, 교과, 수능, 정시 이 딱 세 가지로 입시를 치러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현재 입시 제도에 대해서 손주리 대표님 말씀대로 현재 입시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진행이 되겠냐.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청취자분들 총 지금까지 6개 살펴보셨습니다. 자, 나머지 세 가지 살펴보는데 그건 수능을 원점수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해야 돼요. 근데 수능을 원점수로 보는데 청취자분들께 끝까지 해드려야 되니까 수능 원점수제가 있는데요. 국어, 수학, 탐구는 원점수고 이 경우에도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영어는 이제 그 절대 등급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대신 수능을 25문제로 줄이는 어떤 케이스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경우 원점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 자, 수능 원점수제를 갖고 1안을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국어, 그 다음에 수학, 가나, 영어, 기복사, 통합사회, 이 경우에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절대평가로 네.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편별력 확보죠. 서울대 좋아하겠네. 편별력 확보. 서울대는 3안을 제일 좋아하겠죠? 3안에 3안. 편별력 뭐, 확보로 완벽히 가고. 확보되고 정시가 너무 늘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이건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나요? 예. 어렵습니다. 예. 또 문제가 탐구 과목을 원점수로 보관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요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요거는 약점이 내포되어 있는데 과목별 난이도의 편차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표준 점수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아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특정 과목만 몰리게.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서 이걸 일단은 좀 물리적으로 일단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러면 3안의 2안 다시 말해서 수능 원점수제로 하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와 원과목. 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게 뭐래도 탐구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 경우에는. 왜냐면은 어떤 탐구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렇죠. 원점수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정이 안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본인들도 써놨어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할 경우에는 표준 점수로 안에서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본인들이 써놨어요. 그래서 써놨는데 이걸 왜 하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3안에 3안이 되면 이건 정말 대박이네요, 그죠? 3안에 3안이면은 수시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수능 원점수로 하고 국어에 수학은 가나로 보고 탐구는 부과목으로 보게 되면 이제 부동산 파랑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씩 뭐 계속 학원 생기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요 안이 만들어집니다. 총 9가지 안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어떻게 패널분들도 좀 정리가 되시고 저희가 지금 이걸 오후 3시에 찍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심 때 만나가지고 오전에 좀 각자 확인하고 점심 때 만나서 같이 도시락 먹고 바로 찍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내용들을 확인을 했는데 자, 이제 총 9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자, 이 9가지 안에 대한 총평을 좀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자, 가장 할 말이 많아 보이는 사람부터 하겠습니다. 세훈쌤입니다. 자. 아니 저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원점수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수능 100% 전형의 퍼센테이지를 자율적으로 허용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정해놓겠죠. 그렇죠. 이걸 몇 퍼센트로 정해놓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그걸 정해놓는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그
그 정시 확대의 움직임만큼의 큰 반발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선전을 한다면 뭐 어느 쪽을 선택을 해도 정부 쪽에서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있는데. 네. 결국은 정부는 현명한 노수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공통 수능과 선택 수능을 포기한 대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손희정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장 큰 한 이슈는 뭐 수시 정시 통폐합 단일화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 부분 절대평가 뭐가 됐든 간에 정시는 어느 정도의 변별력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자, 뭐 원래 이렇게 얌전하게 말씀 안 하시고 몇 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원래. 다들 지금 그걸 기대했는데 세우세요 하니까 오늘 다들 얘기 안 할 피해가고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니 나 좀 이따 물어볼 테니까 각자 준비들 하시고요. 자, 김홍철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땀나네. 그러니까 그 수시 정시를 통폐합 하나의 전형처럼 같은 날짜에 한다라는 걸 가정하에 그렇게 될 거라고 가정하에 그러면 수시 정시라는 이름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전형이냐 수능 전형이냐 이렇게 두 가지 전형으로 크게 나눠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부로 가는 거 그리고 수능으로 가는 거 이런 거죠. 그럼 이 수능으로 가는 거를 얘기를 했을 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첫 번째 그러니까 절대평가에서 원점 수입 때는 원점수 공개해 줄 수 있는 거 수능 100% 전형일 때는 그 안에 첫 번째 안을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세 번째 안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됐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괜히 뭐 원점수를 공개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예전 정시처럼 예전 수능처럼 하는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사실은 정시 인원이 많아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 내었던 추세 학생부 종합전형을 강화하면서 학생들의 여러 요소나 정성적 평가들을 고려하는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흐름 속에서 수능이라고 하는 제도를 살려주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가장 좀 적합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 첫 번째 안에 첫 번째 내용을 담을 때 이렇게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랬을 때 뭐 큰 불만도 없을 거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정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수능에 올인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지금이야 야 수능에 올인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정 안 되면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바뀐다. 자, 그러면 세훈 쌤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어차피 이거는 그 새로운 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서부터는 각자의 이해관계자들의 정치적 압력이 4월, 5월, 6월, 7월에 만들어지고 그 결과로 지방선거가 결정이 된 상태에서 8월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대략적으로 이 테두리 내에서 결정이 되는 사안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수능을 절대평가해서 그러니까 수능 구조를 지금 통합사회 통합과 보는 걸로 해서 이란의 절대평가를 하는 게 그러니까 수능만 100%에서 뽑을 때도 어느 정도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아까도 이제 계속 그거는 고려하지 마시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수시에서 그러니까 수시래 저기 학생부 종합에서 고려를 한다 쳐도 그때도 활용할 수 있을 법한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절대평가 이란의 절대평가를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 초 봤는데. 왜? 초 봤어요. 그런 거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런 거. 너무 진지해졌어요. 지금 세훈 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아침부터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게 이제 학자적 본성이 살아났어. 우리 안 좋아 이런 거. 청취자분들 힘들어요. 자, 이런 걸 원하세요. 초가 왔어. 초가 왔어. 이런 걸 좋아하신단 진짜 말이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지금 보고 막 아침부터 뭐 화장실에서 막 이거 뉴스 기사 보면서 막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이 좀 들고 이제 왔는데요. 일단 수능 형태는 저도 전 영역 절대평가. 그 다음에 수능 과목별 안으로 봤을 때 현재의 상태인 3안, 즉 국어, 그 다음에 수학, 문과이과, 영어, 한국사 기존 현 수능 형태를 유지하면서
수능은 절대평가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좀 확신이 듭니다. 왜냐면 확신이- 왜? 확신이. 자, 왜 확신이 드세요? 예? 뭐 과학 탐구 과목도 그런 거 그래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럿이 살아요. 이렇게 세만이 되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럿이 살고요. 그 다음에 다들 평온해질 것 같아요. 예. 모두가 평온해지죠. 왜냐면은 예. 발표할 때 되게 편안해지거든요. 예. 발표할 때 좀 편안해지는 모습은 있어요. 왜냐면 과목을 손대지 않았다. 과목을 현행 수능안을 유지하면서 절대평가로만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무리는 좀 없어 보이게 되죠. 이런 어떤 제도에 대한 모습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서부터는 여론이 이 문제들을 가지고 각각에 대한 내용을 진행할 겁니다. 그랬을 때 청취자분들께서는 1안, 2안, 3안에 대한 내용만 갖다는 고민하시면 안 되고요. 수능 평가 방법의 1안, 2안, 3안, 다시 말해서 절대평가냐, 상대평가, 즉 부분 절대평가, 부분 상대평가냐, 그 다음에 3안인 수능 원점수 아니냐, 이 세 가지를 놓으시고 또 수능 과목에 있어서 1안, 2안, 3안, 그 중에서도 2안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수학의 범위 자체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안이기 때문에 이 경우 2안이 채택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수능 제도 자체가 지각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본다면 왜 그래? 사실상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이거 갑자기 그 며칠 전부터 우리 세연쌤이 이제 그 정책에 관련된 그 학문적인 그 프레임을 본인이 지금 계속 가고 계세요 지금. 자, 그러면 이 내용들 이제 한번 보면은 수능이 가장 그 무력화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절대평가를 보면서 수능 과목이 2안이 될 때입니다. 이때가 되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부담이 가장 덜합니다. 학생들의 부담이 가장 덜하게 되고 사실상에 있어서의 사교육에 대한 타격이 가장 큰 게 사실은 수능을 절대평가로 보면서 수능 과목을 2안으로 볼 때가 사교육 시장은 아마 직격탄을 맞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나머지는 어떤 커다란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고, 이게 수능에 대한 내용이 가장 적게 부담을 지우는 거고요. 수능의 부담이 제일 커지는 건 바로 뭐냐면 수능에 대한 평가를 원점수로 하면서 현행과 똑같이 수능을 보게 될 경우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는 뭐 대한민국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3학년 2학기 고등학교 내신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3학년 2학기 때는 거의 다크서클이 땅바닥까지 전부 지하로 뚫고 들어가서 석유가 나올지 몰라요. 이제 또 사당 오라미 얘기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석유 나옵니다. 석유.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올 수 있어요. 학생들의 다크서클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스스로 한번 예측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뭘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2안?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절대평가로 간다고 봐요. 절대평가. 요거는 현 정부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여론에 압박을 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로 결정이 나는 건데 이것이 발표되고 났을 때 절대평가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요. 못 이길 거예요 아마. 이 안을 못 이기는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이 1안, 2안, 수능 과목 구조안에서 또 1안, 2안, 3안 중에서 또 2안에 꽂히면 이건 정말 좀 난리가 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요건 살짝 그분들이 모르고 지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한다면 사실상 1안을 채택해도 동점자 처리 시 원점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의 입장은 1안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과연 수능 과목에 있어서 1안, 2안, 3안을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상 교육부의 의중은 2안에 있는데 이것을 얼마만큼이나 여론이 받아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시장에 자신의 어떤 의중을 던진 게 아닌가.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싶네요. 청취자분들 이렇게 저희가 총 9가지의 수능지도 개편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나중에 또 진행되어